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현재 8살 차이 나는 아내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으며 얼마 전에 집사람과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해봅니다. 호프집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던 저희 둘은 비슷한 사연은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고아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고아원에서 나와 본인의 일을 찾아가는 중이었고 저는 10대 때 집안의 문제로 집을 나온 후에 연락은 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의 10대 시절은 참 막장이었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하며 방황하고 살았지만 20대 때 군대 다녀오고 나서 어울리던 나쁜 친구들 다 끊어내고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PC방 일을 하고 밤에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월세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며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저의 모습에 호프집 사장님이 "성철아, 내가 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운영해 볼 생각 있니?" 라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호프집을 5년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느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기에 바로 승낙하고 싶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기에 바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읽으신 건지 사장님은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운영하면서 천천히 돈은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에 바로 승낙하며 조건들을 협의하고 제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전부 관두고 오직 이 호프집이 나의 미래고 나의 이름이라는 마음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홀서빙과 배달, 근처 당구장이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배달을 가졌거든요. 인터넷으로 공고를 올리기도 하고 가게 앞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고 써놓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는 몇 번 왔었고 이력서 직접 들고 들어온 갓 졸업한 듯한 아기 같은 여자가 들어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인터넷이 아니라 종이에 직접 적은 이력서를 들고 왔다는 게 뭔가 가산점이 붙더라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이 친구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간단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어려 보이시는데 성인은 맞으시죠? 네, 얼마 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이시겠네요? 네, 근데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서빙, 청소,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뭐든 잘할 수 있다라. 웃기지 않나요? 처음 해본다면서 다 잘할 수 있다는 이 친구. 이미 마음은 굳혔으나 형식적인 대화는 오가야 하기에 가족관계를 물어보니 쭈뼛쭈뼛 대답을 좀 늦게 하면서 고아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고 이래저래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참 딱하면서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 제대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시절이 떠올라 바로 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내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첫 출근한 그녀는 뭘 하든 쭈뼛쭈뼛이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서비스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첫날 일을 끝내고 밥 먹고 가라고 하며 치킨에 맥주를 줬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일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도 이력서를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면접 중 고아라는 말에 사장님들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친절하던 말투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고 잘 안 어울린다며 면접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고아라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색안경 끼고 보는 세상이 무섭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가출 후에 어떤 일도 못하게 되고 나쁜 짓을 일삼던 과거 생각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을 알려주었고 잘 수긍하며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그녀의 모습은 미소를 찾았으며 절대로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퇴근할 때 먹을 거리를 포장해서 주었으나 이상하게도 같이 먹자고 하며 먹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것은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가져갈 수 없어 길에서 먹고 계단에서 먹고 했었는데 국물 같은 건 길에서 먹기가 좀 힘들어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먹먹했습니다. 남자였으면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을 텐데 여자였기에 말 꺼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게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고 제의했고 한사코 거절하였으나 결국 저희 뜻에 따라 가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지내는 동안은 알아서 청소도 하고 본인이 있었던 흔적들은 남기지 않으며 잘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다 1년 정도 일한 후에 보증금 정도 모았는지 원룸을 알아본다고 하여 같이 집도 보러 다니며 나름 괜찮은 곳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많은 단골들이 생기며 다달이 300에서 400만 원은 남는 장사를 하게 되었고 더 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를 끊고 살다 보니 딱히 의지하고 속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 그녀에게 속 터놓고 지냈거든요. 발주나 가게 관리에 쓰던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책도 사고 그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무 이쁘고 좋은 나이에 호프집 알바나 하면서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건지 금방 따라가더니 결국 경기권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자축 파티를 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가 펑펑 울더라고요. 자신이 꿈꾸던 20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아원에 있을 때 소심하고 주눅 들고 다니는 모습에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자존감이 엄청 낮았었다며 지금은 남부럽지 않고 뭘 해도 다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소가리를 듣다가 연민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제 눈에는 너무도 이쁘고 착하고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변하며 8살 차이나 나는 주제에 어떤 용기로 고백했는지 지금도 낯간지럽네요. 아무튼 그녀에게 앞으로 더 지켜보고 지켜주고 싶다고 하며 옆에 계속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란 듯 끄덕이며 고맙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등록금도 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끝끝내 거절하며 자신이 모은 돈으로 등록을 하고 학교 다니며 저녁에 서빙 일도 계속해주며 그렇게 남들과 같으면서 조금은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동거를 하며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더 공부하던 그녀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합격하여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도 없고 청첩장도 돌릴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아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빠네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는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실 그녀에게 제가 집에 나왔던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궁금하긴 했을 텐데 굳이 말하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녀이기에 캐묻진 않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진 저는 예전처럼 가게에 어묵탕과 소주 한 잔 놓고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좋은 분이셨고요. 참 화목하게 지내던 가족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 사랑도 많이 받고 사실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용돈도 필요하면 받고 필요한 물건 있으며 사주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던 태양 같은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그 이후에 아버지는 다니시던 직장도 관두시고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소주병과 막걸리병, 담배꽁초 바닥이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 모두 도박에 탕진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180도 변해버린 집에서
아버지의 폭행은 견디기 힘들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다 저 인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의가 되던 저는 맞고 맞다 분을 못 참고 집에 있던 칼로 아버지의 허벅지를 마구잡이로 찌르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벌벌 떨며 나와 근처 상가에서 피를 씻고 한참을 울다가 계단에서 잠이 들었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가출한 또래들을 만나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는 위의 내용이고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침묵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게에 대한 빚도 이전 사장님에게 다 갚고 확장도 하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언제부턴가 아내가 야근도 잦아지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오후 8시쯤 가게로 왔는데 11시 정도에 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일이 많아져 퇴근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가끔씩 찾아오시는 직장 동료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존 아내의 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오시곤 했거든요. 서로가 캐묻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분이 오셨을 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야근이 많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물어보니 가끔 하기는 하는데 8시는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대화가 이어지면 아내가 곤란해질까봐 급하게 자리를 떴지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다시 배신당하는 일을 상상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오늘도 늦어? 응,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알았어. 퇴근할 때 연락하고. 그렇게 출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에 들었고 곧 일어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여 장사 준비를 하는 내내 잡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쉬고 찝찝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가게 문을 닫고 아내의 직장으로 갔습니다. 6시쯤 도착하여 밖에서 기다리니 7시쯤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퇴근할 때 연락한다던 아내에겐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길래 그대로 택시를 타고 미행했습니다. 한 30분쯤 가더니 내리더군요. 그러고는 15분 정도 걸어가더니 낡아 보이는 빌라의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모두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니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끊었던 담배를 한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분과 나오는데 팔짱 끼고 부축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 제가 찌른 다리 때문인지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둘이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만난 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으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한 병 들이키며 곰곰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10분 정도 생각에 잠기고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던 아버지는 화들짝 놀래고는 저를 바로 알아보시곤 들어오겠냐고 묻더군요. 무슨 짓이세요?
미안하다. 할 말이 없구나. 왜 제 아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 아이가 찾아왔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야. 난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그럼 보질 말았어야지. 왜 만난 거냐고?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앞으로는 보지 않으마. 정말로 미안하다. 이 대화를 끝으로 세게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지내며 살아왔던 과거의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갖은 욕설과 구타를 견디며 살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갖은 고생하며 살아왔던 과거들을 아내에게 부재중전하는 열통이 넘어가고 있으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척을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집 근처에 오니 아내가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몰골을 보더니 많이 놀라며 침착하게 말하더라고요. 다 얘기해주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하며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방문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 곳에 집을 들어갔는데 삶의 의욕조차 없는 노인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길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워서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며 다리를 저는 노인분을 보니 딱한 마음에 살갑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며 인사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하다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저와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그 노인분이 저희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저나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대요. 왜 하나 남은 핏줄에게 그렇게 했는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에 저희 소풍날이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싸기 위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 마트로 가던 중에 사고가 나셨고 골목길 뺑소니 사건에다가 당시 CCTV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눈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범인은 못 잡으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저였던 거죠. 저놈 때문에, 저 자식 때문이라는 생각만 들었대요. 그렇게 술을 먹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저를 패고 또 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칼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으로 병원도 안 가고 저를 따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 다친 사람이 고의의 달리기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죠. 그렇게 길에 쓰러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에게 해코지가 될까봐 자해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퇴원하였으나 신경이나 근육이 많이 다친 상태라 잘 걷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0년을 후회의 삶으로 살아가며 일을 해보려고 하나 절름발이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혹시라도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자살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 더는 해를 끼칠 수 없다면서요. 있던 집은 팔고 하루 세끼 라면에 소주나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등본을 보여주며 혹시 아들의 주민번호가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내 아들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이후 시간 되는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필요한 물건 사다 드리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아내와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나름대로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얼어붙은 마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갈 때 같이 가자고. 시간이 흐른 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말이죠. 둘이 같이 들어오니
아버지가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사 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에게 맞았던 3년이란 세월보다 자식에게 다친 상처를 20년을 지닌 사람이 미안하다며 떠나겠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냐고, 서로 의지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도 아내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들을 얘기하였고, 아주 예전에 부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상처들과 미안한 마음들이 녹아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는 호프집 이름을 부자 맥주로 바꿨으며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계산을 해주며 주방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제가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고등학교 중퇴인 저에게 검정고시를 제의하셨고 이제는 고졸이 되었네요. 조만간 학사학위라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